안녕하세요. 시니어통 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3막을 준비 중이신 이회승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몇 년 되지요? 네, 몇 년 돼요? 몇 년이나 되죠? 5, 6년 될 겁니다. 그쵸? 네. 그때 제가 이제 방송 작가한테 선생님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이전. 네, 이전에 출발 멋진 인생. 네. 거기서 방송 작가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새로운 노년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네. 근데 작가분이 그런 노인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았대요. 근데 그런 분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갑다고 선생님 연락처를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네. 저도 한 번 가서 거기서 방송에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엔 그때 딴 사람은 그걸 갖다 많이 편집을 해서 자르고 재편집할 텐데 네. 제 건 그대로 내보낸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는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바로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말이 좀 많아지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얘기 또 하고 되풀이죠. 네. 예,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한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선생님은 한 얘기 또 하고 되풀이 되는 얘기가 없었대요. 없고 또 과거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여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꼭 그렇죠. 만나뵈라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책을 갖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나의 힘찬 모습 세상이 배운다.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인 거죠? 굉장히 네. 두꺼운데. 네, 그것이 2010년도에 네.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상 확산을 위한 자서전 공모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거 갖다가 A4 용지 10장으로 자기의 자서전을 써서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시니어 자서전 공모네요. 네, 시니어 자서전 공모죠. 네. 그 아마 전부 100여 편이 응모가 됐었어요. 그 갖다가 이제 엄정하게 해서 제가 그때 아마 그 조 대표님하고 광주에가 전주에가 강의 갔을 때 그때 네.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최우상이 됐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저도 제 쓰면서도 그래도 입상을 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했었는데 네. 최우상까지 갈 줄은 생각을 못했지요. 그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그게 또 책자로 나오고 네. 또 그 밖에 이게 동영상도 찍어서 그래서 이것이 유일하게 이제 제가 후세한테 남겨줄 그 유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니어분들한테 그 자서전 쓰기라는 네. 그런 붐이 이제 일기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먼저 나서서 그렇죠? 네. 뭐라 그럴까나 앞선 시니어분들의 자서전을 쓰는 작업을 시작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도 시니어 여가 프레너가 있는데 네. 재작년에 그 서울특별시에서 시니어 인문학 강의 그걸 갖다 하는데 공모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서전 쓰기가 한 과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자서전 쓰기하고 요리하고 두 가지를 갖다가 공모에 응모할 것, 과목을 넣어서 응모할 것 같으면 점수를 많이 주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갖다 저한테 써달라고. 그래서 그때 또 강의 갖다 이거 한광자의 한 과정에 두 번씩 해서 4시간씩 4과정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있는 시니어들이 이거 쓰는 사람이 복지관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서전 쓰기도 그야말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렇죠. 시니어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분들이 혼자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은 있어도 엄두를 못 내는 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자서전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체가 일종의 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활동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레너가 되겠죠. 그렇죠. 여가 프레너 중에서 네. 상당히 문화적이고 그러니까 좀 두뇌 여가 활용이 되겠죠. 어저께 서울시에서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아이템이 바로 이 아이템이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기록을 남기는 게 정말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도 없다. 그런 일들을 시니어들이 주체가 돼서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회 공헌일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효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부 그걸 갖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유산만 남겼는데 네. 이제는 100세 시대 장수대가 되니까는 애들한테 그런 것도 해주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족적으로 그런 것을 남겨주는 것이 상당히 보람 있고 네. 또 쓰는 사람도 보람 있고 자손들도 갖다가 부모를 갖다가 상당히 존경의 대상으로 알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은 이제 시니어분들의 삶이 그 시대나 나라와 연관성 깊은 삶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을 돌아볼 틈이 없었는데 그렇죠. 네. 그 개인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수 시대가 돼서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앞으로 이제 정년퇴직해도 3, 40년을 더 살 텐데 네.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갖다 정리하고 또 앞으로 갔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과 목표를 갖다 설정하는 것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정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자수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제가 뵙기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인생 2막을 설계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고 뭐 겸손한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가 이제 80 됐습니다. 그쵸. 네. 근데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지금 본인이 인생 2막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 없이 이제 내가 그 남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인생 설계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그런데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도 선생님께서는 벌써 지금 80세시면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 인생 2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나는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내가 그만두고 나서 첫째 프레는 이제 가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가서 시골에 가서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가 손소심은 그 야채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오염되지 않는 것도 오염되지 않은 걸 그걸 갖다가 직접 만들어 갖고서 그걸 갖다 이제 내가 그 시골에다 조그만 농장을 만들어서 그 서울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와서 하루도 쉬고서 그 물이라든가 채소 같은 거 싸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농장을 주말 농장 비즈니스네요. 그렇죠. 그 농장을 만들었다 결국은 네. 실패를 해서 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지금 하고 있는 글쓰기와 강사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전문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요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자기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그쪽에도 네. 굉장히 빨리 차관을 하신 거네요. 저도 그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서 했어요. 조금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농장을 하려고 하다 그게 결국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내가 아니로구나.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질이 뭐냐, IQ 부분이냐, EQ 부분이냐, 그걸 생각했는데 나는 사람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그 교섭하고 하는 건 EQ보다는 차라리 그 IQ 부분에 기내 써서 뭘 내가 연구하고 추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건 상당히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EQ에다가 이제 IQ로 돌아서고 또 농장도 이제 시골에 아무리 살 때도 지금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급하는 일을 갖다가 잡은 거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처음에 한 번은 실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정확한 건 터닝포인트 가다 지가 빨리 실패를 갖다가 완전히 실패를 끝낸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갖다 발견했다는 것이 실패가 좀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2막에서 바로 안착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죠? 한 번 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IQ인가 EQ인가라고 생각하셨다는 분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보통 한 60세 정도 됐으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많이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했던 자의용을 했던 그것이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건지 나갈 길인지 그걸 갖다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온 상황이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건 한 번쯤 자기가 내가 IQ 인생인지 그렇지 않으면 EQ 인생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일막은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자기 특성이 발휘되는 분야에 있지 않았던 경우도 참 많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제 그건 의무적으로 직장이라든가 또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의 생업으로서 생계 유지하고 사회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이거 내가 좋아하는가 그것도 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개의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인생 이막에서 IQ 쪽에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본인의 특성을 파악하신 후에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실행 전략을 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행전을 짠 게 이제 첫 번째 짠 것이 그걸 내가 IQ냐 EQ냐 그런 건 이제 터닝 포인트가 32살에 이제 가정사정으로 공격을 그만두고 타이기에서 장사하는 데 갔는데 장사하는 데 가서 한 7, 8년 해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가 이제 나는 EQ 많은 사람을 교제하면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다루는 EQ는 아니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이제 농장인데 농장도 결국은 실패하고서 직급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막에서 이제 IQ를 활용한 강사라는 영역에 네네. 그러니까 인생 이막 안내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많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왜 느꼈냐면 제가 정년 퇴직을 하고서 한 8개월 동안 놀았어요. 네. 그땐 정년 전만 했대도 내가 나간 무엇인가 할 수가 있겠지 그런 자신감과 있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불러주는 데도 없지 갈 데도 없지 노는 것도 한두 달이지 그래갖고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내가 나가면 이제 내가 그때까지 6, 8개월 동안에 경험한 것 같다가 체험한 것 같다가 바탕에서 내가 후진들한테는 인생임을 갖다 좀 가르쳐줘서 나 같은 사람 좀 적게 만들겠다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죠. 굉장히 앞서셨던 거예요. 20년 전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퇴직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생 이막 안내자라는 그런 영역이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걸 갖다 정년을 만들어 갖고 정년을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어 무조건 내보내는 것보다도 그걸 갖다가 이제 인생 희망을 갖다가 자기가 퇴직을 앞두고서 좀 교육도 시키고 자기가 EQ인지 IQ인지 그것도 좀 체험도 시키고 그런 걸 갖다 발견해서 제2의 일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터주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인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는 그냥 일단 내보내면 자기 책임이 끝이다. 그런 것이 결국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러니까 인생 이막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변화의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서서 인생 이막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멋진 모습으로 평생 현역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 모습이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인생 이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로 느껴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항상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최신 정보도 입수를 하고 또 만약에 지가 이제 시니어 어디 노년대학 강의를 갔다 같으면 그 사람들이 변화에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런 것 갖다 빨리 파악해서 좀 계속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볼록해서 최신화시키고 수요파가 해야 되겠죠. 네. 수요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새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걸 해왔어서 저기 총론적으로 노인들이 빨리 변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새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변함과 동시에 좀 뭉쳐야 된다.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정보 교환도 적고 만나는 게도 적어서 자기들이 노인들이 한번 모이는 것이 무슨 나쁜 목적이 아니라 정보 교환되고 남이 어떻게 생활하는 걸 보기도 해요. 그래서 뭉치고 새롭게 변하고 뭉치고 그래야 힘도 발휘고 자기도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지금 정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보는 어떤 경로로 주로 취하셨나요? 네, 새로운 정보들을? 정보는 여러 가지죠. 물론 인터넷에서 필요한 건 그때그때 검색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그 노년간의 정기 간행문도 보고 네. 그다음에 좀 교보 같은 데서 새로운 정보가 노년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관련해서 새로운 게 나온 거 있나 그런 거 항상 그걸 갖다 사서 좀 필요한 거는 한 권 사서 거기서 뭐 한 줄을 쓰더라도 그걸 갖다 전부 읽어갖고 지가 강의했는데 반영을 시키고 그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그 강사 시장이 좀 상박하고 좀 한 것이 한 번 불러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가 주최 측이라든가 듣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가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불러요. 상당히 냉엄한데 네. 부르면서 밤낮 불러주니까는 똑같은 거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걸 갖다 가져가니까 한 밤낮 부르면서 한 5년, 5, 6년을 계속 부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왜 이래 감사하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새로운 공부를 하고서 새롭게 또 무엇인가 찾는다. 그렇게 왜 이래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신 것 그리고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의 눈높이를 계속해서 고민하신 것 그런 그렇죠. 것이 이제 지속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큰 경쟁력이 그렇죠. 있던 것 경쟁력이 같아요.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 갖다 조금 내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대학식으로 좀 해봤는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사례 중심이고 실례 중심이지 그런 딱딱한 이론은 이제 빼버렸어요. 그래서 네. 뭐 저기 파워포인트 걸 만들어도 그림 같은 거, 도표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하지 가급적이면 글자는 안 쓰려고 그렇게 지금 방법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발전시켜 가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또 내셨다고 하는데 이번이 몇 번째 책이신 거죠? 네, 이번에가 5번째 책입니다. 와, 그럼 언제 처음 첫 책을 내셨나요? 저는 1996년인가 됩니다. 그때 정년퇴직할 적에 그때 이제 후진들한테 일일을 갖다가 다 말로 전할 수도 없고 한 장소에서 강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써서 이제 후진한테 주고 그래서 그것이 시발점에 가서 지금 5번을 썼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미 내 삶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그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욕뿐만 아니라 이제 노년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든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강론, 총론 같은 걸 썼는데 이제는 좀 가보니까 말이죠. 난 요새 앞으로 쓰고 싶은 건 홀로 사는 지혜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는 우리나라 70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절반이 혼자 살아요. 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다음에 이제 80세 이상은 80%가 혼자 살아요. 네.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부부가 산다든가 그렇게 둘이 사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되고 8명은 혼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방법이 상당히 그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혼자 살기 위한 실질적인 그렇죠.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교육될 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 가보면 거의 혼자예요. 네. 근데 여자분이 많지 그 중에서요. 그래서 혼자 사는 방법을 갖다 지금 한번 이제 그것도 한 번에 그 강의 주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80대 분들이 홀로 사는
지혜를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들이 홀로 사는 남편 사별로 홀로 사는 경우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앞세대 연령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혼자 살기, 누군가가 인생을 이제 결국은 나 혼자 가족 제도가 대가족대, 소가족대, 부부 중심되기 때문에 네. 부부가 살다가 언젠가 누가 먼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인생의 마지막은 전부 나 홀로 인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누가 먼저 죽든지 살아있을 적에 재산과 자금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허다못해 요리 방법, 세탁 방법 그런 것도 전부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 숙달시켜놓고 떠나야지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기가 편하지. 네. 그럴 것 같은 우리나라 요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그 생애 설계에 대한 모든 그 경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홀로 사는 지혜까지 콘텐츠가 다 나왔네요. 여태까지 이제 퇴직 후 인생 경영권 이제 자기가 퇴직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준비할 네. 건 뭐고 후에는 어떤 각오를 갖고 접근해야 될 건가 그런 거 쓰고서 그다음에 요새 쓴 건 이제 전반적으로 노년기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생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어떤 지혜를 갖고 자기 관리를 하고 가족 관리를 하고 사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혜롭게 사는가 그걸 갖다 한번 총괄해 본 거고 새로 쓴 데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혼자 사는 지혜 그런 걸 하면 이제 자기가 그런 걸 배우면서 자기가 나머지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다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떠날 사람은 어떻게 뭘 남겨놓고 떠날까 그걸 한 번쯤 되돌아올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먼저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따로 교육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미리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세쯤에는 어떤 상황이 오니까 이런 준비를 해라라는 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교육이 이제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거로 노년 앞에 서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 40대, 5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이 필요가 그다지 없었죠. 왜냐하면 네. 많이 살아야 이제 60, 70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60, 70대 살다가 떠나면 별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소가족들에다가 부부 중심 가족들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인생 설계를 갖다 그건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가급적이면은 그 결혼식 했을 때부터 아기 초대 낳았을 때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초대 나면은 바로 그 초대가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키우고 그다음에 자기 부부에 놓은 뭘 준비하겠다는 거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가급적 빨리 그건 조금 빨리 준비를 서둘러야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너무 자녀에 대해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올인하고 그것도 대해놓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나라는 그 노준이라면은 그 금융기관에서 그 보험 하느냐고 밤낮 자금만 얘기했는데 자금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자기 제일 첫째가 건강하고 자금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여가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저기 그 부부 관계고 네. 그다음에 친구라든가 사회 활동하고 그 다섯 가지인데 그걸 갖다가 어느 한 가지만 치중할 게 아니라 다섯 가지 균형을 맞추게 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한 가지 첫째는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 시작해야 되고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다섯 가지를 갖다 균형 있게 골고루 준비를 해야 되고 요약한다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생 2막을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점에 그분들에게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이제 인생 2막은 계획한 대로 잘 달성이 된 거죠? 네, 아직까지는 네, 잘하고 있는 것보다 좀 색다른 거는 저희들 친구가 여럿 있는데 지금 그전에는 아무지 과거에 그냥 좀
잘 나가던 친구들도 전부 집에서 애 보내도 없으니까 그냥 쉬고 있고 네. 그렇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나가서 활동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뭐 큰 자랑이다. 가서 애들이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런 걸 조금도 그냥 생각을 안 해요. 그 걔들도 한번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은 네. 너무 그 지가 좀 저기 난 척해서 가져서 그 앞에서 지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삶의 방식이 다를 수 네, 있고 다양한 거니까요. 그렇죠. 다양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사는데 이렇게 살라고 지가 공부한다고 들을 일도 없을 거고 그렇죠. 왜 이래 우정만 나빠질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생 3막을 준비 중이신 게 있나요? 준비 중인 건 이제 80이 넘으면 제일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 재능이 됐던 재물이 되었던 지혜가 됐던 전부 베풀고서 빈물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걸 갖다가 후진한테 다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갖다 조금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뭐 가진 재물은 없지만은 그런 것 갖다 좀 전세로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후세들한테도 그 자기 부모가 또 자기 형이 이렇게 노년을 갖다가 아름답게 보내고 있다는 그런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그 정신적 유산으로 남겼으면 그런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결혼 50주년 예, 행사하셨다고 50주년, 하셨죠? 50주년, 네. 네. 5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저때 복지 TV에도 나와서 같이 저걸 했는데 하여튼 지가 상당히 어려울 적에 와서 그 만면으로 와서 만면으로서 장남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했냐고 참 힘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무뚝뚝한 게 굉장히 저희한테 소원했는데 오히려 무뚝뚝한 것이 그 가정을 지키고서 버티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같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남은 인생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또 사랑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 만나서 참 행복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는 그러니까 무뚝뚝하셨는가 보죠? 굉장히 무뚝뚝해서 네. 지가 만약에 바람이 좀 그랬었는데 좀 상냥하고 좀 뭔가 그런 맛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라 했는데 뭐 전부 장단점이 있을 그러면 아마 좀 여러 식구를 갖다가 그렇죠. 거느리기도 힘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둘이 살면 모르지만 대가족께도 많을 적에는 3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10명이 살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일이 무거운 것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지켜온 것이 아닌가 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두 분이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 50년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를 뭐라 그랬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서로 흉을 달고 다 하니까 각자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분녀회장 하다가 우선 노인 회장 하고 있으니까 부부가 참 노년을 갖다가 좀 그래도 활동적으로 보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난 강의하러 가고 자기는 저기 뭡니까 복지관 그쪽 가서 이제 노인대학 가서 그 사람들 또 같이 놀고 노래도 해주고 같이 이제 주선해서 동해라든가 복지관에서 노래 강사, 요가 강사 초청해갖고 그런 거 시켜주고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칭찬까지 마음껏 해주셨네요. 가장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모시고 또 좋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더우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 많은 예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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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힘이 쉬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